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13년 만에 전용역이 폐지되는 9일부터요. ITX와 경부선 KTX 연계로 이용이 편리는 해졌지만은요. 또 장기 파업 때문에 운행 횟수는 줄게 됩니다. 예. 그리고 11월 30일부터죠.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 6개 시행에서 예.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이 2배나 올랐고요. 또 치매 환자로 볼 수 있는 운전자 2,514명이 면허를 부여한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까지 급증되는 현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13년 만에 폐지된 전용역, 호남선 KTX는 용산역, 경부선은 서울역 출발하는 규정이 9일부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ITX 청춘열차를 타고 온 승객이나요, 또는 중앙선 이용 승객이 내리는 지점은 서울역이 아닌 용산역입니다. 예. 때문에 경부선 KTX 타려면요, 다시 서울역으로 가야 했는데, 이젠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서 경부선 KTX를 내린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KTX가 정차하냐 안 하냐에 따른 상권 형성 문제가 지자체 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KTX 세종역에 대한 신설 문제 때문에 5성역 상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 KTX역 위치가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저하는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도민들까지 나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청주시와 이 세종시 간의 갈등, 이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택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도민위원회는 급기야 국토교통부의 장관까지 항의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오는 21일 대규모의 걸기 대회를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처럼 KTX 오송역과 세종시 구간은요, KTX보다 비싼 택시 요금을 계산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해봤지만요, 세종시 입장에서는 역사만 생기게 된다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작정 기다리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어렵사리 만난 4차 간담회에서는요, 청주시와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전국 철도 노조의 파업 장기화가 심각한데요. 어제 경부와 호남선 오가는 KTX 상한에선 27편이 결항된 데 이어서요. 네. 오늘도 29편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주중에는 72에서 76%, 그리고 주말에는 약 90% 정도가 축소 운행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합리적인 또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달 3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또 새로 바뀌었는데 6개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서 어린이 보호장구인 카시트 미착용 벌금, 이게 아마 2배로 6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거나요, 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 지난 9월 21명이 탄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진 부산 교통사고에서도요, 가벼운 찰가상만 있는 등 안전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3만 원에서 6만 원이라는 인상시키는 그런 처벌 수위를 높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예. 또 선진국처럼 신생아용 카시트에 보급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 가져봅니다. 산부인과 퇴원 때 뒤용박 같이 생긴 전용 카시트를 준비 안 하면은 퇴원시키지 않는 선진국 제도처럼요. 예. 이런 제도와 또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우리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다치거나 또 사망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네. 좀 키가 작은 아이들은 엉덩이를 좀 높여주는 부스터 장비가 또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키 작은 어린이가 성인용 좌석띠를 착용하기 위해서는요, 세로띠 위치가 목부를 지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때문에 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등으로 엉덩이 부분을 받쳐서 가로띠는 골반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세로띠는 반드시 쇄골을 지지하는 착용법을 해야만 유사시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을 강화하면서 10월까지 일반 도로에서 적발된 건수 집계는요, 1,800
77건이나 됩니다. 예. 이는 그 전년 그 동기간에 적발됐던 670여 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문제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했던 그런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예. 사망한 인명수인데요. 무려 2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20명의 어린이는 카시트 등의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희생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꼭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니까 약간의 그 시력 장애가 있어도 일종 면허 응시가 가능하고 횡단보도 간격도 좁혀지면서 뭐 면허 사진까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쪽 눈 시력이 0.8이고요. 또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의 중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진단서만 첨부가 된다면요.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일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또 200m인 그 한적한 이면 도로 간의 그 횡단보도 간격을요. 예. 100m로 줄여서 통행이 많은 지점에서 발생되는 그런 무단 횡단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교통 흐름에 문제되지 않도록요. 신호기 설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치매로 그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요. 적성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면허증도 그것도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 크기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아울러 군 운전 경력에 대한 확인서 발급도요. 지금은 그 248개의 군 부대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게 통합된다고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를 앓는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 치매 요양 등급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 적성 검사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네, 한 매체에 따르면요. 치매 환자로 면허증을 소지한 고령 운전자 수는 무려 2,51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는 치매 5등급 판정자 25,061명 가운데 10%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직간접 사고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최고령인 그 90대가 66명이나 되고요. 또 80대가 837명,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청춘으로 한참 그 지칭되고 있는 70대가 1135명이나 그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70대 이상 초고령 치매 환자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서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게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렇겠죠? 얘기가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단 또 치료 기록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예. 예, 관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군요. 네, 중증 인지기능 장애나 또 알코올 그리고 마약 중독 등의 그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요. 적성 검사 대상으로 분류 관리가 하지만요. 예. 잠재된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또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경력이 없다면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허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네. 경찰도 그 치매와 또 조현병 환자 정보를 받아서 면허 수시 적성 검사를 해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를 들어서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결론은 그 걸러내지 못한 면허로 예. 운전하면서 난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을 둔화시키는 이 동작과 반응을 지연시키는 이 노화 현상, 이것 때문에 노인 보행 사고도 급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말 오후 6시경 그 목포시 연동에서 길을 가로질러 가던 76살 보행자가 다치는 등 예. 65살 이상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강원 지역에서는 한 해 평균 300여 명이 보행 교통사고로 희생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예. 통행량이 많은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4차로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지하철에 치여서 숨지는 등의 이런 사고 유형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초고령화 사회로 갈 텐데, 네. 이런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